22억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보수에 대한 비용하고 중축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표현이 좀 거친데 개집을 짓더라도 강아지를 위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자, 오늘은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검산용지 백구군구 김승일 의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패널로 우리 김제시민의신문 남성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민의신문 남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김제시의회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정리를 좀. 어저께죠. 어저께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안건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증축 공사를 하겠다라는 지금부터 김승일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볼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인데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애인체육관 증축이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의원님, 어저께 의원 간담회 당시에 장애인체육관의 증축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장애인체육관에 장애인이고 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체육관을 몇 번씩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이 첫 번째가 누수 문제였고 두 번째가 입구랑 건물이랑 평탄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많이 오면 역류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을 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뭐 사업비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번에 장애인 체육관 증축 공사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22억 정도의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계획안을 쭉 읽어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누수 공사를 위한 건지 증축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건물이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럼 이 누수가 언제부터 지금 왔다는 구체적인 그 시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 2021년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누수가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부실 공사라든지 아니면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의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진작에 이거를 처리를 하자담보 잡아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지금 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증축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처음에 계획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번 누수 문제가 지금 어저께 의원 간담회 당시에 시청 직원분이 그 보고를 하기를 시청 직원의 입을 빌리자면은 2018년부터 잦은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준공한 지 2년 만에 누수가 시작되는 심각한 부유공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후에 지금 계속 누수 발생의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 누수를 증축을 함으로써 누수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참 네, 이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제 남성훈 기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겠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였어요. 맞아요. 중축 공사를 하는 게 누수를 잡을 수가 있냐 했더니 잡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설 보강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물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누수가 있는 것까지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어제 요청한 게 딱 그거였거든요. 보수에 대한 비용하고 중축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분리해서 판단을 해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번 짜달라 이거였고, 장애인 체육관에 대한 증축을 반대한다거나 뭐 보수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가 있나요? 장애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등록 장애인은 10,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완공이 된 이후로 장애인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이 굉장히 좁다거나 뭐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어떤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솔직히 장애인 체육관 본래의 용도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적다거나 시설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못 들어봤고, 대신에 이제 그 사무실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무실 사용 문제나 회의소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다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포커스가 누수로 인한 증축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누수로 인한 증축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누수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정도면 이건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대한 내용도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직자분께서 설명이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명쾌한 대답을 듣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그날 많았고 중축을 하더라도 이 중축의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가 김제시의 건물을 짓는 사업들에 대해서 표현이 좀 거친데 개집을 짓더라도 강아지를 위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김제시의 건축물들이 용도가 명확히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공사에 대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산체육공원에다가 건물 하나 짓는데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이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 혼자 반대 의견을 들었었고 새들마을 사업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2층에다가 어르신들 공유공간 만든다고 해서 아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1층을 놔두고 2층에다가 어르신들 공유공간을 만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참 막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의원간담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장애인 관련 시설은 전부 다 갈공동에다 몰아넣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주로 네. 어떤 질문들이 나왔었나요? 일단 2018년도에 태양광 설치를 협상에다 했더라고요. 예.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설치랑 별개로 누수가 일어나서 이 누수를 잡기 위해서 태양광을 철거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 누수가 일어났을 때 누수를 잡고 난 뒤에 이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누수가 일어난 시점에서 태양광이 먼저 설치가 됐는지 이후에 설치됐는지 이걸 판단을 해야겠더라고요. 예. 누수가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태양광 설치할 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계획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누수를 잡기 위한 공사인지 중축을 위한 공사인지 이 부분도 있었고 규모상 단순 계산으로 해서 이제 몇 평을 중축을 하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22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30%가 넘어가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22억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9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이게 3년 전 이야기인데 4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앞으로 이게 공사비가 총액 공사비가 올라갈 것은 또 부부도 뻔한 일이고 네, 그럼 예. 추경이나 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그러겠죠. 이게 뭐 네.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에요. 우리 뭐 서해문화전시관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